8페이지 1-26번에 이제 압력 공식의 정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압력. 압력은 제일 단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위가 압력 단위죠. 그래서 압력은 여러 가지 얘기할 부분도 많을 거고,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보시면, 압력은 주로 기호 P라고 이제 쓰는데,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일단 그게 기본 개념이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인데, 이 힘을 다른 말로 전압력이라고도 씁니다. 전압력. 자, 단위 면적, 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제곱센티미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힘, 뉴턴을 쓸 수도 있고요. 킬로그램 포스를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조합해보면 뉴턴 퍼 제곱미터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에서 압력 단위 나와 있는 거는 정식 단위는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요, 중력 단위의 압력 단위예요. 물론 여기서 이게 절대 단위 압력 단위지만, 절대 단위는 이제 풀어봐야죠. 압력을 다시 풀어봐서 쓰는 게 맞고, 우리가 절대 단위 압력 단위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렇게 안 쓰니까. 그래서 이 킬로그램 포스는 반드시 붙이셔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가 됐든지 간에.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일단 이거를 기호로 한번 풀어볼게요. P는 우리 단위 면적 A라고 기호를 씁니다. 그리고 이 힘 전압력을 감마 A, H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물이 있고요. 이 물 속에, 물 바닥에 어떠한 평판을 갖다 놓았습니다. 자, 이 평판이 받는 힘은, 전압력은 어떤 요소에 의해서 결정날 거냐 이거죠. 자, 물 속에 들어갔다. 물이 아니어도 사실 되지만 일단 물이 더 우리가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자,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얼마나 깊이 들어갔냐가 문제되지 않을까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여기서 받는 힘이 커지겠죠. 또 얘가 면적이 크면 클수록 큰 거 갖다 놓으면 더 받는 힘이 커질 거 아니에요. 작은 거보다. 그러겠죠. 우리는 항상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여기를 누르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의 무게를 항상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그 물질의 무게를 우리는 질량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중력 가속도가 적용이 된 것만이 사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서 비중량이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비중량, 즉 누르고 있는 무게에 따라서 여기에서 받는 힘은 달라진다. 즉 여기가 물이 아니고 수은이라면 어떨 겁니까? 13.6배 무거운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인자에 의해서 사실은 여기서 받는 힘, F, 전압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인자들이 이래서 나왔구나. 정리해 보시는데, 우리가 압력 단위를 볼 때, 면적이 얼마나 큰지를 이걸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단면적 1제곱미터든지 1제곱센티미터라든지 이만큼을 딱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은 거의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면적이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 면적과 이 면적이 삭제되네요. 그렇죠? 소거. 남는 건 뭐예요? 압력은 감마 H만 남네요. 압력은. 비중량에다가 높이만 곱하면 받는 압력이 나오겠다. 그죠? 이걸 풀어서 정리해보면 H는 감마분의 P로도 정리되죠. 저 H. 이걸 다른 말로 수드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 상황에서? 수드라고 한다면 그 물질의 비중량분의 압력이다, 그죠? 압력이다. 그것이 수드로 나타나는 거다. 일단 이 정도 식을 정리해 보시고. 자, 이제 그러면 일단은 이것까지 정리해 놓으셔야죠. 감마는 아까 로지로 구분됐었죠? 그러면 로지 H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감마는 로지 H까지 동시에 정리해 놓으셔라. 항상 감마 떠올리면 로지. 이거를 항상 달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에서 적용이 빨리빨리 됩니다. 감마는 로지 H까지 적용해 보시고.
뭐 단위는 뭐 정리해볼 거 없죠. 특별히 비중량의 단위 킬로그램 포스퍼 세제곱미터 곱하기 높이 h 미터, 그죠? 미터니까 결국 압력의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퍼 뭐 제곱미터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죠? 자, 지금 이제 우리 이 압력의 단위라는 걸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일반적인 이런 지점에서 표준 대기압, 즉 여기에 압력은 얼마일 거냐. 근데 실제 압력은 재봐야 되죠. 재보는 거를 국소 대기압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일일이 재볼 수 없으니까 여기 현재 지점의 압력을 표준값을 정하자. 그래서 표준 대기압이라는 걸 정했습니다. 정했으니까 이 표준 대기압은 암기 상황이죠. 네, 암기 상황. 암기 하더라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에 관련된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네, 힘이다. 자, 먼저 표준 대기압의 기본 단위는 뭡니까? 1atm이죠. 1atm을 시작으로 표준 대기압을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 1.0332 kg 포스퍼 제곱 센티미터. 그죠? 무조건 암기하시고 넘어가야죠? 맞죠? 뭐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지금 우리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압력이었고 그걸로 형성된 단위의 압력을 표준 대기압을 다 보자 이거죠. 예. 그래서 1.033이라는 것이 이 단위에는 요 값이구나. 자, 이것이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미터가 된다면, 그죠? 요거 뭐 해보시면 뭐 암기를 안 하셔도 10332가 되겠죠. 그죠? 제곱 센치가 제곱 미터로 바뀐 거니까 만을 곱하면 되나요? 그죠? 됐어요. 킬로그램 포스로 시작되는 단위는 이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킬로그램 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뉴턴도 있죠? 힘의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의 단위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단위는 뭐다? 이 단위의 표준 대기압은 101325다 이거죠. 우리는 이 뉴턴 퍼 제곱미터의 단위를 파스칼이라고 정의합니다. 파스칼. 자, 이제 이 파스칼을 1000배, 이 파스칼보다 1000배 큰 단위, 1000배 큰 단위가 킬로 뉴턴 퍼 제곱미터인 킬로 파스칼이에요. 1000배가 크니까 거꾸로 나누어줘야 돼요. 그렇죠? 나누어줘야 되니까 1000으로 나누어주면 101.325가 됩니다. 역시 킬로보다 1000배 큰 메가 뉴턴 퍼 제곱미터가 나오겠죠. 이거는 메가 파스칼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도 역시 이것보다 1000배가 크니까 1000으로 또 나눠줘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1000이 다시 넘어가니까 0.101325까지 간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주로 압력 표준 대기압을 보는 거고, 이제 가끔 등장하는 단위들이 있어요. 자, 우리 국내 기준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해봐야죠. 그게 뭐냐? 14.7 PSI라는 거예요. PSI. PSI가 풀어보면 파운드 포스퍼 인치의 제곱이에요. 우리는 인치 안 좋아하잖아요. 센티미터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근데 미국 애들은 인치 좋아하니까, 인치 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파운드 포스다. 킬로그램이 아니고 우리는 미국 애들은 파운드를 또 좋아하네요. 그렇죠? 자, 그걸 해보다 보면 14.7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또 정리하실 게 있습니다. 자, 바의 단위인데 바. 자, 바의 단위라는 게 파스칼의 단위와 흡사해요. 수치가. 그래서 바가 1.01325 바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 바의, 여기 바와 요거의 차이가 뭐예요? 파스칼의 차이는? 10의 마이너스 5승 차이 아니에요? 그죠? 이 바의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5승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별도로 암기할 필요가 없다. 자, 이 말씀 왜 자꾸 드리냐? 가끔 책에서 뭐 이렇게 빼고 얘기해 놓으면
1.013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뭐야? 새로 암기해야 되게 된다는 얘기죠.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파스칼보다 더 작은 단위로서 발을 만들어낸 거예요. 발을. 그래서 마이너스 10의 5승 단위 곱해 주셔서 1.01325 바가 형성이 된다. 자, 여기에서 이걸 밀리바로 쓸 수도 있겠죠? 밀리예요, 밀리. 미터가 아니고 밀리바가 되면 1013.25 바가 돼요. 밀리니까 더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니까 곱해줘야 되네요. 예, 곱해줘서 1000배를 곱해주니까 1000이 가서 1013.25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렇게 바까지 다시 정리하면, 결국은 이 바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자, 압력은 단위 명제에 따라 작용하는 힘에 해당되는 어떤 표준 대기압을 정리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또 압력의 단위를 이렇게 부른 거죠? P는 감마 H로. 그죠? 네. P는 감마 H인데, 이걸 정리를 해서 수도 뭐 이런 형태로 해서 H, 이 높이로 보겠다. 그러면 감마분의 P 아니에요? 그죠? 이걸로 이제 압력 단위로 정리해보면, 자, 우선 이 비중량을 물부터 한번 보죠. 물이면 1000이죠. 1000kg/m m3승. 자, 이 단위와 비슷한 압력의 단위가 뭐가 있습니까? 이쪽에서 찾아오면. 이건가요? 그죠? 1033이죠? 1033이 kg/m 제곱미터. 단위 딱 보니까 소거되면서 미터만 남네요. 그죠? 미터만 남으니까 H 맞네. 그죠? H가 맞으니까 이거를 정리해보면 1000이 이렇게 넘어가면 나눠지면 10.33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미터가 되잖아요. 이거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항상 뭐라고 씁니까, 우리는? H2O를 왜 씁니까? 물로 이거 한 거니까. 물로 나눈 거에서 H2O를 갖다 붙여주는 것 뿐이죠. 그냥 10.33이 미터인데. 그죠? 하나 더 해보면 더 이해가 쉽겠죠. 자, 똑같은 개념으로서. 자, 비중량 이번에 물 말고 하나 또 하나 알고 계신 거 있잖아요? 수은. 그쵸? 수은의 비중량 단위는 뭡니까? 비중량, 수치는. 13,600이죠? 네. 킬로그램 포스퍼 미터 3승. 자, 이거를 똑같이 기호를 맞춰줘야 되니까 1033을 나눠준다 이거죠. 얼마 나옵니까 이거? 암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 0.76m가 나온다 이거죠. 0.76m인데 얘는 수은이니까 수은의 기호인 hg를 붙인다 그 말이죠. 네. 어떠한 비중량을 알고 있으면요, 뭐든지 이 깊이 지점에, 즉 10m 지점, 어떤 높이로부터 10.33m 지점이 1기압이란 얘기예요. 그죠? 물이면 다른 수은이면 0.76m 지점이 1기압이에요. 그쵸? 비중량만 알고 있으면 이제 어느 지점까지 내려갔을 때 1기압이 형성되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좀 변환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미터만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미리로도 보겠다. 미리로 보니까 1033이 미리 H2O가 되네요. 그죠? 네. 1000배가 더 커져야죠, 거꾸로 미리는. 자, 이것도 미리로 보면 760 미리 Hg로 볼 수도 있겠네. 얘를 인치로 볼 수도 있어요. 29.92 인치 Hg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럼 다 나왔어요. 지금까지 책에서 나온 모든 표준 대기압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네. 자, 결국 표준 대기압을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는 거고, 단위 메터드를 사용해 힘으로 정리하느냐, 아니면 우리 P는 감마 H에서 H로 변환시켜서 정리하느냐,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 우리 H2O를 아쿠아로 대신 쓸 수도 있겠죠? 물 아쿠아로. 네. 자, 표준 대기압 사실 암기하실 게 별거 없었어요. 1.033이와 101325만 가지면 이 14.7 PS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단위 변환해 보시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암기해버리는 게 낫죠. 그냥 차라리. 예.
어차피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마저 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네요. 이 부분 여러분들 제일 혼란스러우실 부분이고 저도 사실 혼란스러운데 뭐냐면 우리는 지금 화재안전 기준에서 옥내소화전의 방사 압을 잡을 때 최고가 뭐 일단 최소가 일단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센티미터 한다면 1.7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센티미터죠. 이 이상 가는 거죠. 이거를 메가파스칼로 변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몇 년 전에 국법에서는 1.7에서 7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센티미터였어요. 그것이 메가파스칼로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죠? 0.17로 바뀌었죠. 이 관계가 10배의 차이가 나나요, 원래? 10분의 1배? 맞아요? 안 되죠. 왜? 1.033이요. 1013이요는 0.1013이요는 다르잖아요. 수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정확히 10배, 10분의 1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근데 화재안전 기준에서 1.7을 0.17로 바꾸면서 이게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데 잘 바꾼 거죠. 이걸 갖다가 또 단위 변환해가지고 뭐 수치를 또 바꿨으면 암기하기도 힘들고 머리가 아픈 텐데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우리가 공학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공학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정확한 거 아니에요. 0.101325 1.0332 나눠주면 얼마 나와요? 약 10.2 나오죠? 즉, 이 10.2의 관계로 바뀌면 돼요. 그게 오히려 정확한 거죠.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떤 걸 써야 될 거냐? 화재안전 기준을 바꿨으니까 이걸로 해서 써야 될 거냐? 그 공식도 나오잖아요. 루트 10p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식. 압력의 단위가 메가파스칼로 바뀌면 10을 곱해줘라. 원래 공학적으로는 10.2를 대입시켜야 맞잖아요. 근데 10으로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죠. 자, 일단 수원. 우리 화재안전 기준에서 수원이란 걸 구할 때는요, 그냥 이걸 대입을 시키시는 거죠. 또 전향정. 전향정에서 뭘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거? 1.7을? 또 0.17을? 수도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미터 H2O로? 수도로 바꿨을 때도 안 맞죠, 원래는. 그죠? 수도로 바꿨을 때도 안 맞는데, 즉, 우리는 이거를 메가파스칼 단위를 이렇게 수도로 바꾸게 되면 수치가 안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한마디로 17m로 갈 거냐 말 거냐 얘기잖아요. 그죠? 17m로. 17m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반드시. 왜? 화재안전 기준이 그렇게 인정했고 심지어는 공식에서도 10P를 썼으니까 그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다. 이건 무조건 맞다는 거죠. 예, 무조건 수원을 구할 때나 전향정을 계산할 때 17m 바로 그렇게 1.7을 0.17 환산하는 거는 이게 맞는 거다. 그 외에 수리학적인 계산이 들어간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수리학적 계산까지 화재안전 기준에서 건들지는 않았고 건드려서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수리학적인 계산 문제가 들어가면 이렇게 하시고 정확한 수원이라든지 전향정이라든지 화재안전 기준에 응한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17m가 되라. 결국은 따지러 보면요. 이 전향정 구할 때 전향정 구할 때 17m 쓰는 거예요. 이거 환산해갖고 쓰면 안 돼요. 정확히 쓰면. 네. 여기 쓰시면 안 되고 그 정도로만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화재안전 기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해 보시면 됐고요. 자, 이제 전압, 정압, 동압의 관계입니다. 자, 전압, 정압, 동압이 언뜻 보면 쉬운데 개념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동압이라는 측면이요. 문제에서 이제 등장을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동압이 등장을 한다면. 네. 일단 뭐 제 교재에서는 동압을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드렸지만, 네. 근데 여기서 기본 개념을 일단 잡고 가는 겁니다. 자. 자, 그 압력의 어떤 구분을 보기 위해서 배관입니다, 배관. 배관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죠. 흘러가고 있을 때 이 전면을 일단 막아요.
전면을 막아서 관을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 수직 부분을 또 뚫어요. 뚫어서 또 관을 설치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관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압, 정압, 동압을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걸 이제 액주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액주계가 지금 평상시에 물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 지금 그리고 이게 구멍을 뚫어서 지금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이 액주계에 뭔가를 담아놓죠. 뭔가를 담을 때 담아놓게 되면 이렇게 있겠죠. 그죠? 네. 여기에 수은을 담아놓습니다. 수은. 흘러가지 않으면 사실 여기에서 작용하는 이 힘과 이쪽에서 작용하는 힘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는 유체가 흘러갈 때 그 유체의 전면을 가로막는 이 정체점에 걸리는 압력을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면을 가로막는 정체점에 걸리는 압력.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실은 전압이 토탈 압력이에요. 전체 압력. 자, 그리고 유체가 흐를 때 흐름 방향이 아닌 흐름 방향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력. 이것이 정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압. 흐름 방향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압력. 그리고 이제 동압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좀 전에는 제가 유체가 흐르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유체가 이제 흘러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상식적으로. 암기하시지 마시고. 유체가 흘러가게 되면 아래로 내려 누르는 압력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상식적으로 작아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앞으로 가기 바쁜데 뭘 내려 누르고 있어요. 그죠? 평상시는 막 내려 누르고 있다가 이제 앞으로 다 가면서 점점점 작아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힘이 작아지고 앞으로 흘러가면서 거꾸로 전압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유체가 흘러갔을 때는 이쪽에 힘이 커지고 이쪽에 힘이 작아지니까 이 수은이라는 놈이 이런 형태로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와의 높이 차이가 나오겠죠. 우리는 이거를 동압이라고 표현한답니다. 동압. 자, 결국 정리해보면 전압은 전체 압, 토탈 압력이니까 정압에다가 동압을 더한 거예요. 토탈 압력. 전체 압력이잖아요, 얘가. 그럼 만약에 제가 정압이라고 쓰면, 그러면 전체 압력에서 동압 빼면 정압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산수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동압이라고 썼어요. 동압이라고 쓰면 전압에서, 전체 압력에서 또 정압 남았죠. 정압을 빼주시면 동압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빼기 더하기 개념은 토탈 압력인 전압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로 작용하는 힘의 상황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거 정리하실 건 뭐냐? 자, 유속이 결국은 발생했을 때 동압이 발생한다 이거죠. 앞전에서 유속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게 동일했어요. 높이가. 즉, 높이가 동일했다? 그러면 거꾸로 유속이 제로다. 유속이 제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일하니까. 전압과 정압이 같아져 버리네요. 그렇죠? 아, 유속이 없으면 전압과 정압은 같구나. 그죠? 자, 펌프에서 토출합니다. 압력계 설치했어요. 이 압력계 압력은 무슨 압력입니까? 흐름 방향의 수직. 맞죠? 정압이에요. 자, 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됐어요. 이렇게. 이 헤드의 압력은 무슨 압력이에요? 흐름 방향의 수직으로 지금 작용했죠? 정압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는데 이건 몰라요. 우리 Q는 K 루트 P다 해가지고, 예, 우리 스프링클러의 유량 계산하잖아요? 그죠? 유량 계산할 때 이 P가 무슨 압력이냐?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지금 우리 여기 헤드에 관계된 거예요. 그죠? 이게 정압이에요. 어떤 압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 정압 구분해야 되는데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쵸? 요거의 압력은 정압이다. 계산해서 넣어줘야 되니까 지금. 우리 하자는 기준에 이런 거 보신 기억 있으실 거예요. 속도 수도는 무시한다. 그죠? 속도 수도는 무시한다? 이 속도 수도라는 의미가요. 사실은 동압의 의미예요. 동압은 무시한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거 하나 그려보시면 돼요. 자, 역시 배관이 있습니다. 자, 배관에 관을 꽂습니다. 이렇게. 관을 꽂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관을 꽂아보죠. 반듯하게 그리고 싶은데요. 자, 관을 지금 두 개를 꽂아놨으면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압력은 무슨 압? 정압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전면에 걸리는 압력은 전압이 되네요. 생각해보죠. 이렇게 관 꽂아놓고 자, 펌프 지금 현재 압력을 딱 채워놓은 상태예요. 유체가 흐르지 않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죠? 물이니까 막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압력이 저 1ATM이면 10m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막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물이었을 때.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지금 흐르지 않고 있어요. 동일하겠죠. 생각해보면 가만히 흐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앞에서 정의한 것처럼 사실 전압과 정압이 유속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실 동일한 레벨로 딱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유체가 이제 흘러갑니다. 유체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흐르기 시작하면, 즉, 유속이라는 놈이 발생하면, 정압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압이 작아지잖아요. 그쵸? 흘러가기 바쁘니까 얘가 작아지고, 그러면서 동압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발생을 할까요, 동압이? 생각 한번 해보죠. 지금 현재 압력이 딱 걸려진 상태에서 흘러간다고 해서 얘가 한 10m 더 올라갈까요? 처음에 압력 걸상에서 빨대를 딱 꽂으면 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쫙 물이 올라가고 딱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막 흘러요. 지금 올라가면 얼마 올라가겠어요? 이미 압력 걸린 만큼 다 올라갔잖아요. 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올라가는 압력이 아주 미미하다 이거죠. 실제 이 동압이 아주 작아요. 움직였을 때. 그리고 정압이 살짝 내려간단 말이죠. 정압은 이만큼 형성되고 동압이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차이가 요것이 동압이 된다 이거죠. 그죠? 미미해요. 동압 자체가 정압이 워낙 크기 때문에 동압이 미미해서 하자는 게 그냥 속도 수도는 무시해라. 동압은 무시해도 되겠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이 뭐 아까 전에는 이만큼이 뭐 정압이 되겠죠. 예. 여기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이것이 전압이 되겠죠. 이러시겠. 일로 계산해 이렇게 해서 정압, 전압, 동압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죠? 예. 자, 여기서 개념 이해하실 거는 일단 세 가지 개념 이해하시면서 유속에 따라서 동압이 발생하고 유속이 없으면 동압은 제로고 그래서 전압과 정압이 결국은 동일해진다. 그리고 동압은 실질적으로 미미하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요 어떤 할 얘기들은 다 끝난 것 같네요. 이제 그쪽에 보시면 단위 변환이라고 나오는데
어차피 가스계 쪽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이거죠. 자, 부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질량이 있습니다. 단위를 바꿀 수 있나요? 그러니까 부피 1m 삼승은 몇 킬로그램인가요? 안 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거는요, 단위를 변환할 수 없어요. 서로 차원이 같을 때만 단위를 변환할 수 있어요. 차원이 같다면 얘는 미터, 얘는 센티미터 뭐 이런 거니까 서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단위를 변환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원칙적으로는 단위 변환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있어요. 물의 미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프랑스 파리 과학 아카데미에서 최초로 자, 1m는 얼마큼이다. 그 부피 1cc는 얼마큼이다. 이런 걸 막 정했어요. 질량 1kg은 얼마큼이다. 그런 프랑스 파리 과학 아카데미에서 정할 당시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1cc는 1g이라고 정한 거예요. 1리터는 1kg이 되는. 그죠? 부피와 질량의 단위를 서로 같다고 본 거예요. 네. 1cc, 우리 1리터짜리 물 생수를 들고 하시면 그게 1kg이다 이거죠. 이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4도씨에 순수한 물이 뭐예요? 증류수 같은 거예요. 증발시켜가지고 정말 물만 잡은 거, 불순물 없이. 그게 4도씨일 때 이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문제에서 보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문제들 막 나와요. 포 막 나와가지고 포 부피와 막 질량 서로 변환시키면 이런 문제 나오면 포가 원액이 섞이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물 중에서도 4도씨의 순수한 물이 형성되는데, 네. 즉 우리는 이제 이걸 생각해서 그냥 문제에서 그렇게 막 써먹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실제 문제에서는 해결이 될 거고. 자, 근데 우리는 이 부피와 질량을 이렇게 바꾸는 데 있어서 물의 미터법을 쓰는 거는 어찌 보면 정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쓰면 정확하다는 거죠. 예. 즉 밀도와 비체적을 가지고 부피와 질량을 서로 막 바꿀 수 있어요. 자, 미터 3승. 자, 이걸 질량으로 바꿔볼게요. 질량으로. 곱하기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요거 어차피 이 단위라는 건요, 소거시켜서 맞아 떨어지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푸시거나 하실 때 항상 단위를 다 써놓으시고 정리하셔서 최종적인 단위가 맞아 떨어졌다. 그 다음 맞는 거예요. 나는 잘 푼 것 같은데 단위가 안 맞아 떨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은 틀린 게 맞아요. 네. 자, 소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뭐만 남아요? 킬로그램만 남네요. 그렇죠? 우리는 부피를 뭐에 곱했더니 뭘로 곱했더니 밀도로 곱했더니 질량으로 나와버리네요. 그렇죠? 거꾸로. 자, 부피가 있으면 얘를 밀도가 아닌 비체적으로 나눠주면 소거돼서 킬로그램 나오죠. 아, 부피를 우리 비체적으로 나누어줬더니 질량으로 바뀌더라. 그죠? 이거는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정확한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질량도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질량을 부피로 바꾼다. 이건 이제 딱 보니까 순간적으로 밀도면 나누어주고, 그죠? 이제 이거는 비체적으로 다 곱해줘야 되겠네. 비체적으로 곱해주면 부피로 나오죠. 질량을 밀도로 나눠주면 부피만 나오죠. 그죠? 네. 즉 밀도와 부피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피와 질량의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 이거는 가스계에서는 많이 써먹는 부분이고 여러 곳에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뒤쪽에 이제 31, 32번 쪽은 이제 뭐 단순한 어떤 부분이에요. 그렇죠? 단순하게 뭐 그냥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그 어떤 그 수학적인 뭐 산수적인 어떤 그런 정리를 제가 단순히 써봤고, 그거 지금 5.78분인가요? 네. 5.78분. 이게 가끔 시험장에서 딱 낚아드렸어요. 초로 바꿔라. 그래서 어떻게 바꾸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우리 5분이 몇 초입니까? 60초. 분당 60초죠? 네. 그러면 분이 소구가 되네요. 초만 남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300인가요? 300초. 그죠? 7, 8은 어떻게 바꿉니까? 0.78분을 똑같이 60초, 분당 60초로 나누어 주는 거죠. 소거대 초만 남죠? 그러면 48.6초. 2개 더하면 되는 거죠? 300 더하기 48.6초는 348.6초가 5.78분 이렇게 바뀐 거죠. 네. 분을 초로 바꾸는 경우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자, 만약에 루트 x가 있었고 a가 있다. 자, 이 식을 이제 풀어라. 나는 x 값만 놔두고 a를 구하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루트라는 값이 2분의 1 아니에요? 그죠? 루트가 2분의 1이고 그거는 a잖아요. 나는 x 값만 알고 싶으니까 2분의 1을 없애려면 거꾸로 1분의 2, 즉 2를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만 곱해주면 안 되니까 이쪽 변에도 1분의 1을 곱해줘야죠. 그럼 x는 a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제곱만 붙이면 되는구나. 네. 다 아시는 내용. 그 다음 x의 제곱은 a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네요. x의 제곱이 1분의 2니까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네. 그렇죠? 그러면 이쪽 우변도 2분의 1을 곱해주셔야죠. 네, 곱해주시니까 이건 소거돼서 없어져서 x는 2분의 1 승이니까 루트 a로 쓰면 되네. 그죠? 네. 이런 것들 이제 왜 보냐면 다 아시는데, 뭐 하시다 보면 순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항상 시험장에서 순간 헷갈리면 이런 걸 헷갈려서 틀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 x 1.85승이다. 그리고 a다.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난 1.85승 없애려고 하니까 이거 1분의 1.85승이니까 곱하기 1.85승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우변도 1.85승분의 1 해주셔야죠. 그러면 x는 1.85승분의 1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이거와 관계돼서 이것도 보셔야 돼요. 자, 루트 10은 이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써도 돼요? 2분의 1승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10하고 앞에 4.871을 곱했어요. 그러면 10에 4.87분의 1승이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정리해 놓으시고. 이렇게 붙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산수를 못 하거든요. 산수를 못 해가지고 제가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25mm가 몇 미터냐? 헷갈려요. 저는 항상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미리와 센치와 미터의 관계가 있다 이거죠. 이게 우선 이 관계는 몇입니까? 10배의 관계인가요? 그죠? 센치와 미터의 관계는 100배 관계네요. 미리와 미터의 관계는 1000배 관계죠. 여기는 잘 생각이 났어. 근데 순간적으로 미터를 바꾸고 미리를 바꾸고 막 센치를 바꿀 때 곱해줘야 되나 나눠줘야 되나 그죠? 이제 딱 이것만 하시면 돼요. 크나 작고 크면 나눠주고 작으면 곱해줘라. 자, 1000mm를 미터로 바꾼다. 커졌잖아.
나눠줘야 되겠네. 나눠주는데 얼마로 지금 관계는 1000배인지 알잖아요. 1000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1이네. 맞죠? 그러나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생각하시다가 거꾸로 하시면 시험장에서 벨로모 실수를 다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실수들을 다 하니까 이런 것까지도 염두를 두셔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작곱 1m는 내가 작게 간다 이거죠. 이번에는 몇 미리냐. 작아지면 곱해주라 이거죠. 작아지면 곱해준다. 곱하기 관계가 1000배니까 1000배 곱해주면 1000mm네. 미리, 센치, 미터도 적용하지만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일단 무조건 단위가 큰 단위로 가면 나눠주고 작은 단위로 바뀌면 곱해준다. 크나 작고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이제 36번 보겠습니다. 자, 기초 단위 정리해가지고 제가 2 해놨는데 앞에서 물 1몰은 이거 18g, 18cc, g과 cc, 그쵸? 그 다음에 1km몰은 18kg, 18L, 이렇게 좀 정리를 한다. 1리터는 100cc, 1000cc, 1m 삼성은 1000L, 1kg은 1000g, 1톤은 1000kg, 다 아시는 내용이고. 자, 밑에. 지금 외국에서 좋아하는 그런 단위들을 언제 쓰겠냐 하지만 쓰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 인치는 많이 나오죠? 인치가 미리, 센치, 미터 다 많이 나오니까 제가 3가지를 다 정리해드렸어요. 25.3mm, 1인치는. 그 다음에 2.54cm, 0.024m. 그냥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게 그냥 암기해버리시는 게 낫다 이거죠. 이거를. 저는 2.54cm를 예전에 기억했었는데, 미터가 나올 때마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암기해버리는 게 편하겠다 이거죠. 예. 자, 1피트는 0.3048m, 30.48cm 이렇게 되는 거고요. 1갤런은 3.785L, 785,4까지 가도 되고요. 예. 1파운드는 0.4536kg. 1파운드 포스는 중력 단위로 그 포스만 붙인 거니까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면 이제 어떤 계산 이론에 관계된 기초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압력을 지금까지도 계속 봐왔는데 이제 압력을 좀 다른 방법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전압, 동압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절대압, 게이지압, 진공압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좀 혼동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처럼 쉬운 게 없는데 이걸 혼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기존에 학원이 잘못한 겁니다. 그죠? 잘못 가르쳐준 혼동을 일으키지 너무 쉬운데, 그죠?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네. 혼동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가르쳐도 하는 문제예요, 어쩌면. 줄 2개만 그으면 끝나요. 항상 이 문제가 딱 나오시면 줄 2개만 그으십시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줄 딱 2개 그어놓으시고, 자, 아랫줄은요, 완전 진공이라고 쓰세요. 완전 진공? 수치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0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죠? 제일 밑바닥이니까 0이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대기압을 쓰시는데, 표준 대기압이 있고, 국소 대기압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관계없어요. 표준이면 표준 넣고, 국소면 국소 넣으면 되죠. 그냥 대기압이에요. 대기압. 문제에서 표준을 적용할지 국소를 적용할지는 명백한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그러면 그거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대기압이 됐든지 간에. 자,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절대압이었어요, 원래. 절대압이 헷갈리는데 절대압이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자, 처음부터 게이지압부터 볼게요. 일단 진공압부터 볼게요. 진공압. 현재 여기 상태. 현재 여기 상태예요. 여기 상태에서 환풍기를 달아가지고 공기를 막 빼내요. 현재 상태가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대기압 상태 아니에요? 제가 이거 표현을
뭐 수온으로 하자. 그럼 뭐 760 뭐 mmHg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 상태가 대기압 상태로서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근데 후광을 여기다 하나 달아가지고 막 압력을 빼내요. 공기를 빼내면서. 막 압력을 빼내면 압력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겠죠, 당연히. 압력이 대기압에서 이렇게 쭉 떨어질 거예요. 쭉쭉쭉 얼마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어느 시점에서 딱 멈췄어요. 이렇게 멈췄어. 네. 그래 놓고 진공압이 얼마냐? 진공압이. 됐죠? 대기압에서 압력을 뺐더니 이 부분이 계산이 됐어요. 이게 진공압이에요. 이게 진공압. 얼마나 뺐냐? 압력을.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뭐 160을 뺐다 이렇게 해보죠. 그럴 때 이 상태의 절대 압력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것만 하나 하시면 되는데 전 긴 거 항상 안 좋아하니까. 절대압은요, 실제 압력. 하나 굳이 더 쓰자면 완전 진공부터 계산한 실제 압력. 이렇게. 대기압 현재 상태가 원래는 760이었어요. 후광을 달아서 막 빼가지고 160을 뺐네요. 진공을 시켰네요. 여기 실제 압력이 얼마 된 거예요? 600인가요? 네, 산수가 안 돼서. 네. 600이 된 거예요. 그죠? 이게 절대 압력이에요. 그러면 절대 압력 뭐 선을 막 그려요. 여기서까지가 절대 압력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절대 압력은요, 여기서부터 점 찍기 시작해서 점을 찍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절대 압력이죠. 그죠? 실제 압력이니까, 실제 여기 압력이 얼마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절대 압력이라는 거죠. 그럼 끝났죠. 아, 절대압은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이제 또 반대 상황. 자,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압 상태가 있어요. 여기다 바람을 막 불어 집어 넣어요. 이제 거꾸로. 압력을 채워 넣는 거죠. 압력을 채워 넣으면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압력이 쭉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갔는데 멈췄어요. 이거 뭐? 게이지요. 압력을 막 채워 넣었는데 얼마나 채워 넣었느냐? 게이지압이 됐고, 이제 위 압력은 이제 이걸로 보는 게 더 좋겠죠. 여기가 1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이 상황이었다. 대기압이. 그랬을 때 압력을 막 채워 넣어서 추가로 게이지압으로 2kg을 채워 넣었다. 절대 압력은 얼마냐? 그렇죠. 원래 1이었는데 2를 채워 넣었으니까 지금의 실제 압력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절대압이 되죠. 그래서 3kg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연구가 필요하거나 뭐 생각을 해야 됩니까? 너무 쉽죠? 근데 이게 너무 쉽다고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주의하실 점. 그러니까 건너면 안 돼요. 자, 딱 보니까 너무 쉬워. 그래서 이 표를 안 그려요. 두 줄을 제가 그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그리고 머릿속에서 딱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 딱 빼. 딱 하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위를 항상 맞게 안 주거든요. 서로 단위를 막 틀리게 줘요. 그래서 단위를 다 맞춰갖고 해야 돼요. 맞춰갖고 하다 보면 머릿속에 잠깐 혼란이 일어나죠. 이렇게 그려놓고 써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려놓고 이렇게 두 줄만 딱 그려놓고 딱 진공 써보고 게이지 써보면 절대압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고민하고 말 것도 없이 답이 바로 보인다는 얘기죠. 예. 자, 결국은 우리는 진공압을 마이너스 압, 게이지압을 플러스 압, 그래서 마이너스 압을 부압이라고 표현도 하고, 예. 플러스 압을 정압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그리고 부압을 측정하는 게 진공계 또는 뭐 연성계, 그 다음에 정압을 측정하는 게 압력계 또는 연설계도 되는 거죠. 그죠? 네, 뭐 그런 것들. 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 되겠죠. 자,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 설치된 진공계가 80mmHg이고, 진공계가 흡입측 배관에, 예. 기압계는 1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일 때 절대 압력은 얼마인가? 진공계라는 말이 나오고 기압계라는 말이 나오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기압계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압비가 뭡니까? 현재 여기에서 나타내는 이 대기압을 기압계, 즉 국소 대기압으로 직접 측정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 기압계라는 자체가 국소 대기압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온 거예요? 1kg가 나온 거네, 여기가. 여기가 1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진공계는 바늘을 봤더니 80이 나온 거예요, 여기가. 진공압력이 80이. 그러면 이제 두 개만 빼면 되는데 안 빼죠. 그죠? 둘 중에 하나로 맞추면 되죠. 제가 계산을 뭘로 맞췄나요? 계산을 뭘로 맞췄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문제를 더 꼬아야 되니까 답을 다른 단위의 답을 요구해버리는 거죠. 미터 H2로 얼마인가 이렇게 된 거죠. 항상 이 문제를 보실 때 최종적으로 원하는 답, 그게 키포인트. 그 키포인트를 잊지 않으시는 방법, 이제 모의고사반 같은 데서 적응하실 일이긴 하지만, 문제를 적으셔야 돼요. 답지에다가 출제된 문제를 적으시는데, 문제 길게 적을 필요 없고 짧게 적으시는데, 마지막에 단위를 딱 적어주세요. 거기에다. 문제에서 원하는 단위를. 그럼 안 틀리죠. 내가 적었는데, 설마 다른 걸 단위 하겠어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단위 틀리면 0점이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미터 H2로만 바꾸면 되네요. 뭐를? 두 개 다. 예. 어떻게 바꿉니까? 여기서 이제 표준 대기압을 서로 단위를 변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기존에 다 정립이 되신 분들은 그걸로 쓰시고, 혹시 다 바꿀 때마다 헷갈린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분의 비교. 이거는 또 다른 값의 기준분의 비교와 같다. 이렇게 잡는 거죠. 네. 그러면 기준값이 있을 거예요. 그죠? 기준값이 지금 내가 이걸 바꾸고 싶어요. 이걸 바꾸고자 할 때, 요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센티미터의 기준값은 얼마죠? 표준 대기압? 1.033이 아니에요? 네. 1.033이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센티미터가 기준값이었어요. 근데 실제 여기에서 비교될 값은 1kg란 얘기죠. 1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가 된다 이거죠. 거기에 여기에서 지금 기준값이라는 건 이제 바꾸고자 하는 거죠. 내가 바꾸고자 하는 어떤 단위의 기준값이 얼마냐? 지금 미터 H2니까 10.332 미터 H2가 기준값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kg일 때는 얼마의 미터 H2 값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하는 되는 거죠. 기준 깔고 비교를 깔면 헷갈리실 일이 없어요. 이제 식을 쓰실 때 이렇게 쓰셔도 전혀 무방하고, 이렇게 쓰셔서 X값을 구하셔도 돼요. 그냥 막바로. 그래서 X는 얼마 하셔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식에는. 식을 이제 좀 더 이제 풀어서 쓰면 결국은 이렇게 곱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곱해지니까 결국 X는 이미 지금 요 식 자체에서 요것만 곱하면 되잖아요. 요것만. 그래서 아래 이쪽 식은 그대로 가져온다는 얘기죠. 1.0332분의 1은 가져오고 이 곱하기 자체가 여기에 곱해지는 거니까 그냥 곱하기해서 10.332만 써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기준과 비교해서 이렇게 이꼴 관계를 해서 요거를 이렇게 쓰셔서 식을 정리하시든, 아니면 원래 주어진 값을 대비해서 기준과 비교를 하시고 나서 바꾸고자 하는 기준값만 딱 곱해 주시는 개념으로 해서 정립을 하시든, 그렇죠? 두 가지 하나 정립하셔서 답을 내시면 되겠죠. 항상 요 바꾸는 문제는 언제든지 지금 따라올 수 있는 거니까 연습이 철저하게 항상 돼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 혼동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표준대기압 바꾸는 거는 너무 잘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더니 1.09가 나오고, 그렇죠? 우리 그 다음에 우선 기압계를 바꿔봤더니 10m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공계를 바꿔봤더니 1.09가 나오네요. 그래서 절대압은 어떻게 됩니까? 빼주면 되겠죠? 빼줬더니 8.91이 나옵니다. 그쵸? 문제 2번. 저는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문제가, 적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세하게 하나씩 이렇게 다뤄가면서 풀면 실제 드릴 말씀을 못 드려요.
그거는 사실 이제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여기에서 이 큰 틀에 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즉, 어떤 이론을 정립을 딱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또 여기 문제에 따라서 서로 비교해서 분석해야 될 부분은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저처럼 문제를 총망라한 책은 현재 저밖에 없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문제를 망라해놓고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죠, 이제는. 예. 자, 2번입니다. 자, 펌프 토출축 배관에 설치된 압력계가 3kg이고 기압계는 750mm HG일 때 절대 압력은 얼마인가? 그 압력 값을 이번에는 메가파스칼로 구하라고 했네요. 예. 이제는 압력계와 기압계, 압력계니까 이쪽에 이 게이지 압력이 3이라는 얘기고, 그쵸? 3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압계가 750mm, 여기에 어떤 지금 현재 대기압이, 국소 대기압이 750mm Hg 값이구나, 이거죠. 그럼 결론이 요 두 개를 메가파스칼로 지금 바꾸라 하겠죠? 답을? 예. 메가파스칼로만 바꿔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죠? 기준, 3kg니까 이 3kg에 대한 기준 값은 1.0332가 되고 거기에 따른 비교 값은 3kg가 되고 거기에 바꾸고자 하는 게 메가파스칼이니까 곱하기 0.101325를 곱해 주시면 나오겠죠. 마찬가지. 750mm HG, 760이 기준값이고 비교값은 750이 되고 바꾸고자 하는 메가파스칼 0.101325를 넣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압은 두 개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좀 절대계, 절대맞은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막 빼서 그런 거 책 어디 보면 있잖아요. 암기를 하는 방법으로서, 예. 절대압력은 게이지압 마이너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절대계, 절대하지. 그걸 하시면 틀려요. 어느 순간에 틀려요, 문제가. 절대, 관리사 문제에서 문제를 이렇게 꼬아놨을 때 문제를 못 맞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절대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저처럼 정리하셔야 돼요. 진공압을 마이너스로 표시해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진공압이 마이너스 80mm HG다라고. 네.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문제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요? 네. 근데 마이너스로 표현해도 결국은 여기서 떨어졌다는 의미지 다른 수치에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네. 진공압이라는 자체가 어디 기점을 해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의미로 지금 나왔을 겁니다. 그거는. 네. 자, 유속 부분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